이번에는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일이 남았는데요. 후보들은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의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 집결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고향이 안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으로 오늘 선거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영남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텃밭, 호남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각자 결집이 됩니다. 그런데 호남의 인구수가 영남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격차를 수도권에서 만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에서 승리를 해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이제는 영남에서도 한 표를 가져오면 사실상 두 표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 영남에서 30% 이상의 득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강이 충분히 되어 있고 국민의힘이 조금 비교적 조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TK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표를 더 가져오면 저희가 충분히 대선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 하에서 저희가 TK 지역을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집토끼 말고 산토끼 잡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들어갔습니다.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인데요. 집중 유세를 벌이는 네. 건가요? 뭐 어느 전쟁이든 선거든 본진을 가장 강화한 후에 적진에 가서 싸우는 게 병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당의 후보 결정이 민주당보다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 전통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네. 강성필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정당이 사실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슬픈 단면이기도 한데 여전히 지역 정당의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영남에선 국민의힘, 호남에선 뭐 민주당, 또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수도권에선 호남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본인들에 대한 전통 지지층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대구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부쩍 경호에 신경을 썼습니다. 방탄복뿐 아니라 지지자들은 저격을 맞겠다면서 풍선도 이렇게 띄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심한 갈등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슬픈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테러를 할 수 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말 테러 제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테러 제보는요, 과거부터 양당 대표실로는 항상 많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많은 거죠. 근데 많은 제보들 중에서 현재 7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뭐 경호팀 내 첩자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생각했을 때는 네. 이 첩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데서 이게 비롯된 거냐면 사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주변에 HID 전 요원이 좀 흥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해버리겠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신상과 전화번호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HID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스탠딩 오더라고 해가지고 한 번 명령을 받으면 이 명령권자가 이걸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계속 실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의 경호팀의 그 사람들을 보면 과거 경력이 뭐 HID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특수부대 경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한번 재검증을 하자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딱 첩자가 있다. 네. 이거 안 된다. 이런 지금 것은 좀 아닌 화면 걸로. 보시면은 망원경도 저렇게 등장을 했고요. 반사판도 있다 그러고요. 거울 여러 가지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뭐 4단 방탄유리 도입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격총 얘기도 제보가 있고 저도 저격총 제보 받은 게 있거든요. 러시아제다, 뭐 한 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권총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아까 그 권총 저거는 위에 조준경인데요. 네.
조준경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쏘기 쉽게 훈련을 많이 안 해도 바로바로 그 타겟을 겨냥하기 쉽게.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 방탄유리가 만약에 우리 업체가 만든 거라면 그 경호처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혹은 2조 대행의 권한 대행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사버리면 안 됩니까? 뭐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염려돼요.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압니다만. 유튜브 방송이었는데요. 보니까 4단 방탄유리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단에서 연설을 네. 할 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보통의 우리가 공식 선거 운동 전에는 주로 이제 청중들과 대면을 해서 악수를 하는 형식이지만 네. 이제 공식 지금 선거 이거 운동이 되면 보이는 거네요. 네, 트럼프식 4단 맞습니다. 방탄유리. 연단에 아. 올라가 가지고 네. 저렇게 1인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완전히 후보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제보에 따르면 2km 거리에서도 저격을 할 수 있는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되는 것이고 사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사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조금 이재명 후보의 신변보호에 조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런 방탄유리를 하려면 다른 후보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갈등의 단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러한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세력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2017년 대선 과정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정적에 대한 숙청, 또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때서부터 5년 길다, 뭐 탄핵에 앞장서겠다라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됐다는 말씀과 함께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뭐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인데 그럼 그 경우는 경우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 사실을 부풀려 갖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경호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를 강화하면서 일부 기자들 가방을 수색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과잉 경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문을 막고 기자들을 팔을 쳤다. 이런 것 과잉 경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은 관점으로 봐야죠. 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과잉이 맞을 수도 있긴 그렇죠. 했습니다. 당연히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저는 철저히 해야 되고 경호팀에서도 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그걸로 족한 거지. 그걸 자꾸만 대중들에게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후보에게도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로 가보죠. 어제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이 잘했다는 생각은 없다. 그래서 계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앞서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조금 전에 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됐고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상 김문수 후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뭐 모호하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이번 대선에서 또 앞으로 보수 정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절박한 심정으로 김문수 후보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당내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내 분열을 넘어서 더 큰
정치적 지향점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고통스럽게 여긴다니 죄송하다는 건 사과가 아니다. 과거 윤석열식 사과, 지난 대선 때 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진정성을 느끼는데 우리가 소위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빨리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이게 늦어지면은 사실 사과의 의미가 조금 희석됩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좀 계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대상과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정치인들이 사과는 하긴 하는데요. 대상이 뜬금없는 사람한테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게 비로소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사과는 너무 형식적이고 말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일보한 스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진일보하고 기대를 했던 것이 너무나도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어쨌든 탄핵에 찬성을 하든 탄핵에 반대하든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아스팔트 광장에서 얼마나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까? 이거 저렇게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천막당사도 쳤고요. 그다음에 당명도 교체하고요. 여러 가지 뭐 전원이 사죄하는 모습 보이고 전국의 현수막도 걸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모습을 형식적으로라도 보였을 때 국민들이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해주시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대전 현충원에 갔었는데요. 여기서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어디 묘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나요? 최상병 모형이요. 최상병 모형 밑에 연평해전. 네.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 일일이 참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왜 최상병 묘역에 안 갔나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최상병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맥락상 다시 들어보니까 최상병의 묘역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또 여러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상병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고문 후유증으로 약간 청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한 거를 정확히 듣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최상병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가서 또 참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여러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모습도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이미지 변신 중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유세송이 눈길을 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시작됐으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훔쳐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경쾌하고 빠른 음악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흥겨워할 수 있는 음악들을 전략적으로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총선 때도 같은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께 귀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송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춤을 잘 추시네요. 지금 그 서영교 의원의 파워 댄스네요. 네네. 서영교 의원도 정말 흥이 나가지고 춤을 추시는 것 같고 박선호 의원도 많이 기뻐하시면서 추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박찬대, 교회 오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말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정치인이 춤을 또 잘 추잖아요. 그럼 또 어색합니다. 오히려 저 김문수 후보처럼 약간 엇박자가 나고 약간 어색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이나 청중이 봤을 때는 그게 더 재밌고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네, 겁니다. 김문수 후보 춤입니다. 한번 보시죠.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막 뭔가 좀 한 박자가 늦은 것 같지만 저는 절대 창피할 것도 없고 오히려 저는 저런 것들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춤을 잘 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추고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의 몸치인데 그럼 저도 정치에는 아주 정확한 인물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 의원들은 직접 춤을 많이 추시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직접 또 춤을 추시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이 후보의 온화한 지도자 그런 설파 중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조금 후에 한번 보시고요. 보니까 휴게소를 가기도 하고 뭐 고양이를 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공식 유튜브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온화한 이미지 변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즘 SNS에는요 화제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 먹는 거, 그리고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안고 쓰다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젊은 세대들 반려인구가 엄청나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이라든지 젊은 사람이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많은 유권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또 동물을 이재명 후보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정치인은 카멜레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또 진지한 모습도 보이고 또 싸울 때는 또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후보님도 소세지를 좋아한다. 후보님도 소세지 이거 그때 충주 박달재 휴게소였던 것 같아요. 참 저런 주전부리 참 좋아하세요. 그냥 편의점 저렇게 소탈하게 다니는 대통령 여러분 상상해보니 어떠세요? 고양이 말고 후보님이 귀엽습니다. 참 라면 맛있겠네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백발단인데 후보님한테도 후보님 백발로 다시 가시죠. 옆에서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한때 다시 저분이 의원님이신 거죠? 네, 이제 모경종 의원인데요. 과거에 이제 의원이 아닌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수행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사실 다소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과거 모습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이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목마르고 뭐 배고프고 이럴 때는 갑자기 고구마 먹으면 목 체하잖아요. 그래서 목 좀 축이고 사이다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구마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쏘는 맛을 줄인 사이다로 계속 가기로 해요. 쏘는 맛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본질은 잃지 않고 대신에 내부의 상처는 최소화하고. 안경 태도 좀 바꾸셨나요? 지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짧은 쇼츠 형식의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한번 보시죠. On the beat, Debo, Benny rap. He a freak throw, man down, call like Amber Lambs. Tell him breathe, bro. Nella new to the cross, he walk around like Tizo. What's up with these jabroni air? Trying to see Compton, the industry can hate me. Marlon, they mama, how many options you really got? I mean, it's too many options. I'm finna pass. 네, 밈을 패러디하고 턱걸이나 훌라후프하는 영상을 올려서 좀 젊은 이미지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Z의 맞춤형인가요?
현대 정치는 사실 이미지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사실상 정치 휴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가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 경기도 지사로서 어떻게 경기도를 바꿔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알려드리게 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신발도 사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 역시 MZ세대를 겨냥한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빨강과 파랑이 섞인 운동화, 통합을 강조하는 운동화였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운동화, 2030 세대와 소통 의지를 보인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전 저 빨간 점이 있다고 해서 한강물에 소금 한 스푼 넣는다고 그 짜지나요? 지금 민주당이 진보 보수 뭐 이 다 아우르는 보수의 영역까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비근한 게 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진정성을 쉽게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올해 40세 된 이준석 후보는 정작 이런 노력은 안 하네요. 저 운동화가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저 신은 운동화가 얼마나 인기 있고 저거 신는다고 20대, 30대가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저 구한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끈이 지금 파란색인데 앞으로 선거도 끝나면 저 파란 끈도 빨간 끈으로 좀 바꿔야지 저렇게 한강물에 소금 탄다고도 안 짜진다. 저는 지적을 안 받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이 국민 전체,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이번에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마무리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MZ 같습니다. 맞춤형 유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유세선이 이렇게 운동화 다방면으로 본격화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